핵 폐기물, 세계는 답을 찾았나? 글 박종운. 세계 핵발전 대국들이 핵발전소 건설비 상승으로 휘청거리고 핵 폐기물마저 핵산업을 목조르고 있다. 1983년 피츠버그 대학 코엔 박사는 우라늄이 1000년 동안 채굴 가능하다고 동안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국제재생에너지협회 핵발전은 복잡하고 위험한 폐기물을 생산하므로 재활용과 상관없이 재생에너지라 볼 수 없다 일축한 바 있다. 핵발전은 화학변환, 농축, 핵연료, 폐기가 메커니즘이 현존 에너지 가운데 가장 복잡하여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세계에서 핵발전소를 오래 운영한 나라들은 기존 핵발전소를 해체하고 대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 되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 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리 문제를 가져온다. 세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바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호기에서 원자로 용기를 싸고 있는 경남 용기 하단에 용융 핵연료가 촬영됐다. 용융 핵연료와 달리 피복이 녹아서 핵연료가 노출되어 취급과 처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업이다. 핵 폐기물은 발전과 해체 폐기물, 핵처리 시설, 핵무기, 핵추진 잠수함이나 선박, 연구소, 병원같이 다양하며 기체, 액체, 고체 형태로 모두 존재해 처리가 복잡하다. 그럼 1900년대 중반 핵 개발 초기 단계에는 핵 폐기물들이 온전히 관리되었는가? 답은 쉽지 않다. 군사 혹은 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 축적이나 공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핵 선진국들 모두가 마찬가지다. 확실한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 시도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초기 핵 개발 뒤에 1960년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많은 핵 폐기물을 강철 배럴에 담아 해양 투기했다. 그 양은 10만 톤이 넘는다고 추정할 뿐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영국 남해안 허드딥이라는 곳에만 2만 6천 톤이 버려졌다. 오염시켰지만 희석시켜서 문제없다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희석되지 않는 증거가 있다. 1990년대 중반 독일이 북대서양의 핵 폐기물 드럼 해양 투기 장소를 조사한 결과 부식으로 누설된 드럼에서 플루토늄이 발견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를 확인했다. 대부분 핵 폐기물들은 바다로 사라졌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바로 오염과 희석이라 하는 것이다. 영국은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700kg을 미국에 보내고 미국은 영국에 의료용 핵물질을 제공하는 물물 교환을 한 적도 있다. 서호주 사막 같은 지역이 자진의 세계 고준위 핵 폐기물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도 제기된 바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이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두 나라로 분리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고준위 핵 폐기물들은 결국은 어딘가에 처분해야 한다. 핵 발전을 계속하는 나라나 탈핵을 선언한 나라나 핵 폐기물 처리의 기술이나 대책이 다르지 않다. 대부분 임시 저장 뒤 지하 심층에 직접 처분하는 방식이다. 단지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느냐 아니면 재처리해서 재활용 내지는 초우라늄 핵 고속로에서 분열시켜 남은 폐기물만 처분하느냐이다. 한국을 뺀 5대 핵 발전 강국이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은 핵 농축, 처리 같은 핵 처리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핵처리 시설들은 1940년대부터 핵무기 제조용 핵물질을 추출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뒤 해체된 핵무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발전 연료로 일부 써왔다. 그러나 이러한 재처리나 고속로 활용 방식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프랑스 북부 라하그 핵공장은
현재 유지 비용 문제로 설비 개선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핵물질 저장 탱크의 수소 폭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993년 미국 하버드 MIT 대학 공동연구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재활용하는 것은 10배나 비싼 터무니없는 일로 봐. 지금까지 일부 나라에서 사용한 혼합 산화물이라는 연료는 핵무기에서 분해한 플루토늄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사용 후 연료가 아니다. 재처리 시설은 1970년까지 크고 작은 사건 285건이 보고된 바 있다. 1950년에서 1990년대까지 50년 동안 심각한 사고는 58회, 연평균 1.2회이며 이 가운데 방사능 누출은 28건이다. 영국 셀라필드에서만 2년에 1회꼴로 21건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 2014년 미국 뉴멕시코의 실험용 고준위 방사성 심층 처분 시설 누출 사고, 2017년 5월 미국 한포드 고준위 핵 폐기물 지하 저장 탱크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지상 누출된 바 있고, 6월엔 일본 이바라키현 핵처리 연구시설 연료용기 검사 도중에 방사성 물질을 담은 플라스틱 백 폭발, 10월 아오모리현 핵 재처리 시설의 방사성 세균 발견 같은 사고가 이어졌다. 2012년 스웨덴의 8,000톤 중앙집중식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균열이 발생됐으나 규제 기관은 시설 운영자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재처리의 안전과 경제성 문제로 대부분 국가는 지하 연구 처분을 추진한다. 하지만 핵처리 시설이 이미 있는 영국 셀라필드조차 2013년에 부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고 다른 지역들도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클라브라는 중간 저장시 저장에 결국 포스마크에 직접 지하 연구 처분할 계획으로 안전 연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핀란드가 유일하게 온칼로에 400m 지하 동굴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한포드, 뉴멕시코 같은 곳에 초기 핵 개발 시 발생한 액체와 고체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민간 핵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연료는 정부가 마련하는 부지에 지하 연구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부지 선정은 못하고 있다. 지하 4km 핵 폐기물 초심 저층 보홀 처분은 처분장 가능성 때문에 주민들이 시험조차 거부한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분장 지도는 작성 과정이 불투명해서 신뢰받지 못한다. 게다가 사고를 일으켜왔다. 미국의 핵무기 폐기물 저장 동굴을 폐쇄시킨 폭발 사건이 2014년 발렌타인데이에 뉴멕시코 사막 지하 700m 암염 동굴에서 발생했다. 핵발전소 해체 폐기물도 문제다. 미국은 자연 핵발전소 해체 뒤 갈 곳 없는 사용 후 핵연료로 인해서 정부의 30년 무대책을 비난한다. 미국 버몬트 양키 원자로 해체 뒤 2018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에만 1,600억 원이 들어간다. 사용 후 핵연료를 핵발전소에 임시 건식 저장한 뒤 다시 연구 처분장으로 재포장, 캐니스터 제작, 수송 같은 과정이 있는데 한 다발에 최대 87,000달러가 든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40만 다발을 추산하면 30조 원에 이른다. 한국은 모두에게 인정받은 핵폐기물 관리 정책도 부재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핵 주권마저 없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일본 같은 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에 요구했으나 미국은 답변이 씁쓸하다. 일본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 인정해 준 거다. 미국은 이란에도 핵농축을 이미 인정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원전 수출을 위해서 사우디에도 허용하려고 한다. 한국은 핵 주권도 없이 핵 발전소 운영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우쭐대니 애처로울 뿐이다. 러시아가 방글라데시 루프르에서 2024년까지 핵 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있다.
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러시아가 가져가는 조건이다. 이렇게 핵발전소 추출도 수출국에 핵폐기물 부담을 안기는 양상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나 핵발전의 아킬레스건이다. 60년 핵발전 역사에도 뚜렷하게 선을 그을 완벽한 처리 기술이 없다. 재처리를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보유한 국가들도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사정 탓에 영국은 70 발생한 핵 폐기물을 셀라필드에 쌓아두고 해마다 1조 5억 원의 돈을 허비하고 있다. 셀라필드는 폐 플루토늄 140톤도 보관하고 있다. 이것들이 핵무기가 되었다면 인류를 여러 번 소멸시킬 수 있는 양이다. 영국 원자력 해제청이 플루토늄을 기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려 했으나 핵발전소 운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핵연료보다 운영이 어렵고 위험하며 또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심층 처분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재처리 시설마저 없으니 지금으로선 심층 처분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기술보다 주민 수용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핵발전소는 그나마 전기 생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지만 핵폐기물 처분 부지에는 오로지 재산 피해만 주기 때문이다.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차 정부와 핵발전소 운영자이고 2차는 해당 핵발전소를 수용한 지자체이다. 핵발전소 부지별로 지자체가 해결 방안에 나서야 한다. 다른 곳으로는 보낸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수도권도 핵발전소 지역만의 문제라고 해서는 안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궁여지책으로 2017년에 시설 사업자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 법안마저 통과.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다. 고준위 핵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꿈의 에너지 핵융합은 어떠한가? 연료가 되는 삼중수소 생산 비용은 1kg에 1억 달러로 연간 300일, 40년 운영하면 연료비만 600조 원이 된다. 지금 실현해도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핵 잠수함까지 건조해 또 다른 잠수함 핵 폐기물까지 만들어내려 하는가? 박종훈님은 동국대학교 원자력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이다.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 소송에 참여해서 2017년 최종 취소 판결을 끌어냈다. 최진우였습니다.